자, 이때 고종이 선택한 조선 사절단의 수장, 과연 누굴까요? 이 사람입니다. 민영환. 자, 민영환은요, 바로 이 명성황후 집안이자 이 고종의 외가 친척이기도 했던 여흥민 씨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가문이었는데요. 이런 가문의 후광도 있었고요. 똑똑하기도 했습니다. 17살 때 과거에 급제합니다. 우리 이제 과거 알잖아요. 맞죠. 쉽지 않은 거를 17살에. 그러니까. 고1 때. 아,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조정에 진출한 이후에는요,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차례나 이 국방부 장관격인 병조판서를 지냈고요. 법무부 장관격인 형조판서를 거칠 정도로 정말 능력 있고 신망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또 이 민영환이요,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았나 봐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드나드는 클럽에 자주 나갑니다. 클럽이요? 바로 정동 구락부. 민영환이 활동한 곳은요, 정동구락부라는 곳이었습니다. 서울 정동에 조직된 클럽,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교 친목단체였습니다. 자, 민영환이 정동구락부에서 외국인들하고 교류하면서 정말 발빠르게 세계 뉴스도 듣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러면서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정말 최측근으로 두고 굉장히 아꼈던 것입니다. 고종은요, 당시 자신이 최고로 신임하던 인물 이 민영환에게 조선 사절단을 이끌 특명 전권공사의 임무를 맡깁니다. 자, 이 특명 전권공사라고 하는 건요, 고종이 외교에 대해 정말 전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그렇죠. 믿음과 힘이네요. 그렇죠. 너의 말이 곧 나의 말이다 라고 모든 걸 다 부여하고 조선의 운명을 이 인물에게 맡긴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대표로 러시아에 간 사절단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입니다. 낯익은 사진 맞죠? 네. 가운데 민영환 선생님이 보이네요. 공식 사절단은요, 총 4명으로 구성됐는데 한 명 한 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먼저 중앙에 앉은 사람이 바로 왕실을 대표하는 민영환 특명 정권공사입니다. 그 왼쪽 바로 이 수행원 윤초입니다. 관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요. 당시 귀했던 미국 유학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영어. 영어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어. 자, 그 옆에 있는 김등년은요, 중인 신분인데요. 이 사절단의 여정을 기록하는 역할로 동행하게 됩니다. 책을 잡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남다르네. 우리가 뭘 하고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윗줄로 가면요, 혼자 양복을 입고 있는 조선이 제일 지금 멋있는 보일 것 겁니다. 같아. 네. 김도일. 네, 김도일 지금 보이죠, 지금? 네. 이 사람은요, 러시아 국적으로 러시아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러시아어. 러시아. 자, 이 윗줄 오른쪽에 잘 보시면 앳돼 보이는 사람 한 명은요, 바로 이 민영환 공사가 개인적으로 데려간 심부름할 소년이었습니다. 정말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정말 외교 어벤져스를 지금 만든 겁니다. 진짜 진짜 어벤져스네. 신기하다. 자, 이 조선의 운명을 품에 안은 민영환과 조선 사절단. 그때 민영환은요, 고종이 러시아 황제에게 전달하려며 맡긴 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문서였겠죠. 자, 민영환 역시 절박했습니다. 나라가 다시 온전한 조선이 되기 위해선 고종을 안전하게 환궁시켜야 했고, 그러려면 안전을 지킬 군사적 도움을 러시아로부터 반드시 받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무사히 이 러시아 황제에게 고종의 문서를 전달하고 조선이 원하는 요구를 잘 협상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던 거예요. 계속된 러시아의 이 거절에 이 민영환의 심정은 어땠을까? 민영환은 매우 낙담해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집이 떠나가라고 한숨을 쉬었다.
민영화는 이대로 조선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귀국을 미룹니다. 자, 그렇게 7월 14일 민영화는요 작별 인사를 빌미로 황제와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러시아의 군사적 도움을 끌어내고 싶어서 황제에게 끝까지 어필했던 겁니다. 진짜 절실했었던 것 같아. 너무 절실하니까. 황제와 이 만남 이후에요, 민영환의 노력은요 러시아 외무 대신에게도 계속됩니다. 이게 아마 이 외무 대신 아마 얘네들 왜 이러니? 진짜로. 진짜로. 얘네들 왜 이러니?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민영환은 계속 외교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갔어. 아직도 안 갔어요? 안 갑니다. 아직도 안 갔어요? 네, 아직도 안 갔습니다. 자, 이렇게 안 가다가 이제 드디어 8월이 됐습니다. 와. 8월 됐습니다. 네. 5월에 갔는데. 자, 이렇게 시간은 흘렀고요. 8월 13일 민영환은요 드디어 외무 대신으로부터 마지막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조선 정부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다른 나라가 자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다면 러시아는 당연히 공평하게 처리하여 도울 것입니다. 치열하고 길었던 러시아와의 외교 협상.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러시아는요, 최종적으로 대령인 러시아 군사교관 단장을 포함해서 장교와 하사 14명을 조선에 파견합니다. 14명. 고종은요, 이 군사교관단을 최대로 활용해서 조선의 군대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민영환을 국방부 장관격인 군부 대신으로 임명했고요. 러시아 교관을 이용해서 궁궐 호위병을 양성할 것을 명합니다. 그 결과 조선의 군대는요, 궁궐을 경비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 군대는 나중에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기도 하죠. 와. 이 민영환이 훈련시킨 왕의 친위대가 이제 궁궐을 어느 정도 지킬 정도 된 거예요. 네. 그죠? 1897년 2월 고종은요, 드디어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환궁 이후에 고종은요, 자주 독립국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등극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고종은 외교 노선을 새롭게 정합니다. 바로 대한제국 중립국이었습니다. 외국의 분쟁이나 전쟁에 관여 안 하고 중간 입장을 지키겠다라는 걸 선언한 거죠. 자, 1단계는요, 강대국들의 인정을 받는 거였습니다. 이 고종은요, 대한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 그러니까 미국, 일본, 러시아, 청나라와 유럽 등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중립국을 인정해달라고 설득을 하죠. 하지만 일본이 대한제국의 중립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파워보다 지금 누구의 파워가 더 큰 거예요? 일본의 파워가 크니까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강대국들에게 중립국 인정을 받는 게 좌절되니까 고종은 대한제국 중립국 프로젝트 2단계를 발동합니다. 바로 국제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중립국으로 인정받는 거였죠. 그래서 고종은요, 적십자 회의 참여를 추진합니다. 여러분, 대한적십자사 들어보셨죠? 네. 예. 네. 독립운동 시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구호, 인도주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지금도 있는 이 대한적십자가 처음 시작된 게 바로 이때, 와. 고종 때였습니다. 역사가 깊네. 네. 국제기구의 가입은 곧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었고, 혹시 전쟁이 날 경우 이 적십자의 의료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중립성을 인정하고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02년 고종은요 적십자에 가입하겠다고 전했고요. 1년 후 제네바 협약, 일명 적십자 조약 가입에 성공합니다. 오. 그리고 민영찬을 특사로 파견해서 적십자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합니다. 하여튼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독립국이자 중립국을 실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1년이 넘도록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승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일본은요 바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갑니다. 대한제국의 뼈아픈 역사의 순간 을사늑약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 결과 대한제국은요 일본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나라와도 외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와, 완전히 갇혔네. 외교권을 박탈당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망한 겁니다. 가장 큰 거를 그리고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를 간섭당하고 통제당합니다. 나라가 일본 손에 넘어가는 이 참담한 상황. 그 와중에 11월 30일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울분을 참지 못한 한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설마. 누구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조선의 운명을 걸고 러시아로 향했던 민영환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민영환은 어떻게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아, 단도로 스스로 목을 그어 자결합니다. 이 민영환은요 자결 전 3통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나는 한 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군주의 은혜에 보답하고 2천만 동포에게 사과합니다. 나는 죽어도 죽지 않고 기어코 여러분을 저승 밑에서라도 도울 것이니 마음을 합쳐 힘을 내어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은 자도 마땅히 어두운 저승에서 기꺼이 웃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이 한 문장에 다 드러나네요.